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장은 미국장과는 다르게 트렌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트렌드를 테마라고 치부하기보다 한국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꾸준히 지인 뉴스와 함께 좋은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해볼 기업은 유진로봇입니다. 올해 9월부터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자면 두산 로보틱스 IPO 이슈로 로봇 관련주가 크게 상승했다가 재료 소멸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큰 이슈 속에서 반드시 대장주는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유진로봇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유진로봇이 왜 두산 로보틱스보다 명백히 뛰어난 기업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이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 적자는 매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두산그룹이라는 뒷배가 있기에 캐파 확장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수익을 확실히 확보하기에는 사업 구조가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로봇은 아직까지도 초기 사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두산 로보틱스는 명확하게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유진로봇은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신사업에서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떤 기업도 명확한 사업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유진로봇만이 명확한 사업 방향을 확보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금력 측면에서는 대기업 산하 기업보다는 캐파 확장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유진로봇은 여러 대기업을 고객사로 받아들여 꾸준한 자금 확보 및 체질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로봇 전시회 배치도를 보면 유진로봇이 이 전시회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 전시회 같은 경우는 입구 쪽에 메인 업체가 자리 잡고 안쪽에 또 다른 메인 업체가 자리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관람객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전시회를 관람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스 참가 업체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자리 선택을 먼저 할 수 있기에 입구 또는 가장 안쪽에 메인 업체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배치도를 살펴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업체는 현대위아와 현대로보틱스 그리고 유진로봇입니다. 현대계열사 같은 경우는 완성차 또는 중공업을 하기 때문에 이에 최적화된 로봇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협동로봇보다는 산업용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들이 협동로봇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겠지만 주요 시장 타겟은 아마도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의 중간자적 단계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해당 전시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최근 IPO를 거침에 따라 아직까지 내부 사정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협동로봇 주도기업은 유진로봇이라 할 수 있고 해당 부스는 입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로봇은 이번 전시회에서 대규모 자동화 솔루션 로봇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굳이 로봇을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로봇 청소기 또는 여러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빙 로봇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로봇은 이 로봇 청소기 사업을 접겠다고 지난 9월 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수익이 크지 않은 로봇 청소기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자동화 솔루션을 책임질 수 있는 협동 로봇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유진로봇은 이번 로봇 전시회에서 자동화 솔루션을 대거 공개함과 동시에 고중량 관련 로봇도 전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물류시장과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사들을 사로잡기 위해선 이러한 전략이 필수라고 보고 있기에 유진로봇은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현재 많은 물류기업들은 로봇 및 자동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번 전 세계를 휘쓸면서 물류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인건비를 최소화하고 보다 저비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협동로봇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 제조업체도 동일한 이유로 협동로봇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다 신속하게 로봇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LG U+와의 MOU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MOU라고 볼 수 없고 유진로봇의 미래를 밝히는 획기적인 MOU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히 해당 사실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LG U+가 여러 서빙 로봇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MOU는 서빙 로봇이 아닌 대규모 물류센터 확장을 위한 밑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 U+는 지난 8월 예스24와 대규모 스마트 물류센터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스24는 국내 최고의 도서업체입니다. 그리고 빠른 배송 시스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기업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물류센터 혁신을 통한 비용 감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스24는 여러 콘서트 티켓 및 쇼핑몰을 제공하면서 사업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질은 어디까지나 도서 판매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 감소화에 더욱 집중해야 하고 이에 따라 LG U+와 손을 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LG U+는 유진로봇과 손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년 동안 유진로봇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사업 실적을 앞세워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전 세계 고객사를 상대로 영역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로봇 전시회에서의 유진로봇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성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등 다양한 협동 로봇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실적이지만 아직까지 유진로봇처럼 확실한 사업 구조를 확립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중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면 유진로봇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들 충분한 조사 및 분석하시고 안전한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